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오석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통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생명공학 기술과 청색 기술입니다. 생명공학 기술과 청색 기술이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떠한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소개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소개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염병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하는 일들은 감염병 진단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 하면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질환 쪽으로 진단기기를 만들면 암이나 뭐 정신질환 등을 어떻게 하면은 검사를 할 수 있을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 개발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도 수상하는 그런 계기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감염병 진단 기기를 개발해 왔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청색 기술과 어떻게 감염병 진단 기기가 어울려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진단 키트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진단 키트라, 기기라 부르고, 앞부분에 보여져 있는 유심 칩에 있는 키트를 일회용 키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트를 다양하게 만들면은 암 진단도 가능하고 바이러스 진단도 가능한 그런 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러한 진단 기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응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복합 악취를 맞는 가스 센서, 과사상병을 검사할 수 있는 과사상병 가스 센서, 육류의 신선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확장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컨텐츠입니다. 먼저 청색 기술 기반 사업, 두 번째 생명공학 기술, 세 번째가 생명공학 기반 청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청색 기술 기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색 기술의 사업화 성공 사례를 보면요. 도마뱀 부츠의 나노 빨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흰개미집의 공기 순환 시스템, 인공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들은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노 빨판을 가지고 첩착제라든지 스티커 봇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흰개미집을 통해서 어떤 기후에서도 온도 27도, 습도 5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기 순환 시스템 건물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 나뭇잎을 이용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광합성을 이용하는 소재 개발도 많이 했었고요. 또한 인공거미줄이나 자율형 자동차 부품 소재 등 다양한 청색 기술 사업화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보신 청색 기술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사업화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지속 성장 가능성도 볼 수 있고 특히 타 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 기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셉토닉스란 바이오 융복합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소자를 설명드리면요. 바이오는 단백질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백질이 특히 저희 세포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백질의 특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 뭐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요. 박테리아, 화합물 등이 다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부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나쁜 의미로 보면은 감염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유전자 변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굉장히 선택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AC2라고 하는 단백질, 폐에 있는 단백질은 저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코비드-19하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잘 붙는데요. 코비드-19이 저희 폐 속에 들어오면 이 AC2 리셉터하고 붙어서 저희한테 감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을 잘 이용한다면은 어떠한 선택성을 가지는 어떤 물질의 선택성을 가지는 고감도 센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셉토닉스라고 하는 데 활용되는 단백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주로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GPCR 계열의 단백질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가장 큰 특징은 세포 외의 다양한 신호에 반응하고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막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뜻은 외부에 있는 신호를 내부로 쉽게 전달시켜주고 정보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선택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리셉터 막단백질과 전자소자를 섞으면 만들어지는 게 리셉토닉스라고 부르는 막센서 단백질, 막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셉터 같은 경우 막단백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벽에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세포 벽에 있는 막단백질을 깨트려서 뽑아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발현하고 정제하고 구조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단백질을 저희들이 만든 전자소자 위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붙여진 막단백질 센서를 가지고 저희는 다양하게 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코를 만든다든지 전자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전자코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저희들 코 속에 있는 막단백질을 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코에는 약 한 380여 개의 막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막단백질이 각각의 냄새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막단백질 중에서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막단백질을 소자 위에 올리면 이 소자는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악취라고 하는 다양한 화합물들을 맡을 수 있는 막단백질을 저희들이 꺼내서 소자 위에 올리면은 악취 검출용 막단백질 센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막단백질 나노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단백질을 발현하고 정제하고 구조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총 정리한 그림입니다. 좀 여러분들 특이하죠? 안에가 이제 전기를 띠는 물질이고요. 바깥에가 막단백질을 다양하게 변형시킨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전기를 띠는 물질이랑 막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제가 말하는 리셉토닉스가 됩니다. 그럼 생명공학 기반의 청색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색 기술 분야는 생물 모방과 생물 모방 광공학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 영감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청색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은 생명체 구조화를 기능하여서 연구하고 뛰어난 제품과 물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또한 사람의 인체를 모방함으로써 바이오 전자코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제품으로 향기 나는 TV, 신선도 측정할 수 있는 냉장고 등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환경악취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코가 썩은 냄새를 잘 맡고요. 주변의 산업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혹은 축산 농가를 지나다 보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요 원인들이 어떤 단백질이나 식품들이 썩을 때 나는 인돌이나 황화수소, 암모니아, 스카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다니면서 악취를 맡을 수 있는 데다가 착안해서 악취를 맡을 수 있는 코 단백질을 뽑아서
저희 소자 위에 올리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전자코를 만들어서 다양한 육류의 신선도라든지 혹은 악취를 만든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리스라고 바이오 전자코 제품, 유럽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 포크나 비프, 치킨, 피쉬 등에 대해서 다양한 신선도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정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물 모방을 한 리셉터를 활용해서 전자코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들이 훨씬 더 고민감도의 어떤 부패 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육류 신선도 판별 기술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도 여름이 되면은 매번 끊이지 않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잖아요. 이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 식자재나 어떤 음식물의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육류 신선도 판별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검사함으로써 집단 식중독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의 PCB 보드가 있고요. 상단에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맞도록 하고 그리고 좌측에 유심 칩을 꽂아서 저희가 원하는 인돌이나 스카토 같은 악취 냄새를 맡도록 하는 전자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많이 과수에 걸리는 감염병이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과수화상병을 검출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코로 만들어서 했는데요. 과수화상병이 걸리면은 그 과수화상병의 원인균이라고 하는 어,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란 균이 다양한 냄새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전자코를 만들면은 조기에 과수에서 열리는 발생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수화상병 원인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색 기술을 쓰는데요. 저희들이 인간 후각 모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하지만 쓰고 있는 그 단백질은 사실은 꿀벌 더듬이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꿀벌 더듬이에서 온 리셉터라고 하는 후각 단백질을 저희 센서 소자 위에 올리면은 이렇게 작은 센서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과수화상병 현장에 가져가게 되면은 과수, 즉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과수화상병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일정하게 과수화상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이 걸리게 되면은 빨리 저희 전자코를 가지고 검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색 기술에 대한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후반부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바이오 전자코를 생청색 기술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이나 어떤 과수 화상병 그리고 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 기존에는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센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본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림은 저희 연구진들의 사진입니다. 다들 학생과 포스닥 그리고 실습 연수 학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